자, 미리 이제 코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맨 위에 있는 건 저번에 한번 했었던 거 그래픽 카드. 저는 지금 GPU가 1번이더라고요. 그래서 GPU가 1번이라서 이렇게 여기 1을 적은 거고, 나머지 이제 뭐 0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컴퓨터마다 다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직접 여기 원하는 숫자, 필요한 숫자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0번이 이제 그 CPU 그래픽, 내장 그래픽 카드라서 0을 적으면 아마 CPU가 요 그래픽 연산을 해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렇고요. 이 이제 밑에 코드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 텐서플로우를 계속 사용할 거니까 텐서플로우를 임포트 해왔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잘 임포트 해왔고,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뭐냐면 어 일단 먼저 트레인 세트랑 테스트 세트를, 이렇게 데이터 셋 두 세트를 가져왔다고 보면 돼요. 자, 트레인 세트랑 훈련 셋이랑 트레인 세트랑 테스트 세트를 가져온 건데, 트레인 세트랑 테스트 세트를 가져와서 뭘 하는 거냐면, 트레인 세트로는 이제 학습을 시킬 거고요. 테스트 세트로는 말 그대로 모델을 테스트 해볼 겁니다. 실제로 예측을 시켜보는 데이터셋이 되겠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학점 뭐 이런 것들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 얘가 붙을지 안 붙을지, 이렇게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붙은 사람이 이렇게 붙었고 안 붙은 사람이 이렇게 안 붙었는데, 그 데이터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키고 뭘 예측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가상의 학생들을 다시 만들어서, 또 그럼 이런 점수들을 받은 학생이 또 있을 텐데, 가상의 학생이 있는데 얘는 그러면 붙을까 안 붙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모델한테. 그럼 모델이 이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확률을 도출을 해줬습니다. 확률을, 붙을 확률이 뭐 0.9% 확률로 붙을 것 같아요. 뭐 0.9의 확률로 붙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잘 예측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들 때는 트레인 셋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는 세트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측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그러면 트레인 세트랑 테스트 세트가 이렇게 있구나. 근데 그럼 그 트레인 세트랑 테스트 세트가 뭔데?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몰라요. 사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당장 보이진 않습니다. 원래 우리 저번에는 직접 그 CSV 파일에서의 점수 이렇고 붙었다, 점수 이렇고 못 붙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실제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요 데이터셋은 물론 찾아보면 확인은 되는데 당장은 이렇게 코드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로 파일로 가져오기도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사진 파일인데 몇 장이냐면 6만 장이 있습니다. 6만 장. 사진 6만 장은 받아오기 힘들겠죠. 뭐 다운로드 받는다고 해도 한 세월이 걸릴 거예요. 공개가 돼 있긴 합니다. 공개가 돼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럼 그 6만 장을 도대체 누가 찾았냐? 네가 찾았냐 하면 제가 찾은 게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거냐면 구글에서 개발자 뭐 개발 공부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뭐 데이터셋이나 뭐 자기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모델을 만들었고 거기에 쓴 데이터셋이 이렇고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한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자료 중에서 구글 자료 중에서 뭐 딥마인드 같은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렇게 뭐 딥러닝 연구하는 팀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개하는 자료들 중에서 그 옷들이에요, 옷들. 의류들이죠, 의류. 밑에 이제 클래스 네임이라고 해가지고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종류들의 옷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옷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옆에 어차피 이건 필요 없으니까 치울게요. 이런 종류의 옷들이, 의류들이 담겨 있습니다. 뭐 셔츠도 있고, 뭐 드레스도 있고, 가방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런 종류의 옷들이 담겨 있는 6만 장의 사진 세트예요. 사진 세트인데, 그럼 그 사진들 각각은 또 뭐냐? 트레인 세트랑 테스트 세트로 구분을 해서, 테스트 세트는 정답이 없고요. 트레인 세트에는 정답을 마킹을 해뒀습니다. 라벨링을 한다고 하는데, 라벨을 붙인다는 의미에서
정답을 라벨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의류들의 종류를 쫙 구분을 해가지고 뭐 신발이면 신발, 가방이면 가방 이런 식으로 라벨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사진 파일이 X 자료요. X 자료. 정답, 얘 이름, 라벨이 Y 자료가 되겠습니다. Y 값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예요. 테스트도 마찬가지. 대신 테스트 Y는 뭐겠어요? 없죠. 테스트 Y 값은 주어져 있지 않을 겁니다. 그 테스트 Y 값을 도출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이제 뭘 해봐야 되냐? 일단 모르잖아요. 뭔지 몰라요. 트레인 세트, 테스트 세트, 뭐 일단 이 자료가 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모르면 무조건 출력을 해보면 됩니다. 엑시트 코드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아래줄의 코드들을 다 실행을 막고 윗줄까지만 실행을 해라 라고 시켜서 이렇게 코드를 실행을 해볼 수 있는데, 실행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어요. 이게 뭔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리스트, 파이썬 우리가 저번에 자료형 배웠었잖아요. 그 리스트 같지 않아요? 리스트입니다. 실제로 리스트예요. 근데 무슨 리스트가 이렇게 생겼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트 안에는 리스트를 또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 담겨 있는 리스트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보면 되는데, 리스트들이 그래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실제로 얘는 요게 첫 번째 항이 되겠죠. 두 번째 항이 될 것이고, 세 번째 항이 될 것이고 쭉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 잘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트레인 세트에 쉐이프 모양을 한번 보고 싶어요. 모양. 이렇게 한번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번 모양을 한번 가져와 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28 곱하기 28짜리의 어떤 자료가 6만 개 있단 거예요. 28 곱하기 28이 뭐냐면 사진이 28 곱하기 28 픽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애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해가지고 뭐 몇 개 있고, 이게 총 몇 개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총 28개가 요렇게 한 항의 리스트에 담겨 있을 겁니다. 리스트 하나의 리스트에 리스트의 항마다 하나의 항이 담겨 있는 건데, 그러니까 큰 리스트 안에 하나의 항이 전부 리스트로 담겨 있는 건데, 그 리스트의 항이 28개인 거예요. 그게 총 28줄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즉 28 곱하기 28 픽셀짜리의 사진이 총 6만 장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해보고 싶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포트 이런 걸 확인하는 또 고마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pyplot splt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실제로 트레이닝 자료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lt.imshow train x의 뭐 첫 번째 데이터가 보고 싶다. 첫 번째는 인덱스가 0이라고 했죠. 첫 번째 항은.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해서 하면 잘 나오지 않는데, 이걸 화면을 직접 나오게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plt show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사진이 나올 건데,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첫 번째는 신발인 것 같아요. 신발 28픽셀이죠. 딱 25픽셀까지 나오고 3픽셀이 이렇게
가 쪽으로 더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딱 보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확대한 거고 실제로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럼 트레인 Y는 또 어떻게 생겼을까요? 항상 뭔가 자료형을 잘 모르겠으면 이런 식으로 직접 출력을 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정답은 그러니까 6만 개의 자료형이 있겠죠. 이렇게 컴마로 끝나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튜플 자료형이라서 문법적으로 이렇게 끝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난 것이고 한 항만 있을 때는 그런 거예요. 여러 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콤마로 끝날 필요가 없는데 한 항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된다고 뭐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 뒤에 뭐 1, 이 붙어 있는 거예요. 1이 생략이 돼 있는 것이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한 차원이 더 붙어 있다. 1차원짜리. 그러니까 답은 하나의 숫자가 되겠죠. 컴퓨터가 이해하는 하나의 숫자가 되겠죠. 그 숫자 한 개짜리가 6만 장 있는 거예요. 6만 장 각각의 매칭이 돼 있는 값들이 Y 트레인 자료형이구나. 트레인 Y 자료 그러니까 정답 자료들이구나. 학습할 때 사용할 정답 자료형이 그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실제로 그것도 궁금할 수 있으니까 뭐 이것까지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프린트 트레인 Y의 뭐 첫 번째 항 정도만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아마 신발이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신발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9번이니까 10번째 항이 되겠죠, 리스트에서. 앵클 부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총 10개니까 이거일 것 같아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쵸? 부트. 신발이 부트밖에, 여기 이제 앵클 부트잖아요? 딱 그렇게 맞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까지 해봤으니까, 잘 매칭이 돼 있는 각각의 이미지들을 숫자, 행렬로 쫙 바꿔가지고 뭐 리스트 형태로 이제 행렬로 정리를 한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생겼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터미널 창에서는 행렬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기에는 공간이 모자라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거가 첫 번째 칸에 들어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뭐 이거 한 항이 이제 1행 1열의 값이 될 것이고 얘가 한 항이 뭐 1행 2열의 값이 될 것이고 이런 식이고 얘는 그럼 뭘까요? 2행 1열의 값이 될 것이고 이 값은 뭐 그런 식으로 마킹이 쫙 돼 있는 28 곱하기 28 픽셀의 모양 행렬 모양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 그게 이제 Y 자료 그러니까 정답 자료형에 역시 0에서 9까지 숫자로 잘 마킹이 돼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을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오늘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모델을 작성을 할 건데 지금 이론적인 측면이 조금 낯설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별게 없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하는 게 똑같아요. 뭐예요? 이미지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미지를 구분을 시킬 건데 카테고리 구분을 시킬 건데 그걸 어떻게 학습을 시킵니까? 일단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사진을 이름을 줍니다. 그죠? 뭐 티셔츠면 티셔츠 자료, 뭐 트라우저면 트라우저 자료, 코트면 코트 자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하나씩 매겨줘요. 어떻게요? 0번에서 9번까지 숫자로 마킹을 해서 이름을 매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실제 이름들 이런 말들은 컴퓨터가 실제로는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숫자로 바꿔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줍니다. 그럼 정답은 그렇게 입력을 시켜주는데 사진은 어떻게 숫자로 바꿀 것이냐? 사진은 어떻게 바꾼다고 했어요? 아까 이론에서부터 했던 것처럼 이전에 사진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픽셀 값들을 숫자로 바꾸는데 색상에 맞춘 숫자들이 대응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색상에 맞춘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대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 일일이 직접 마킹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미 데이터셋이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알아서 우리가 출력을 해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 이미지 자체가 뭐 매플러 라이브러리를 이런 고마운 라이브러리를 잘 적용을 해서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었던 것이지 실제 모양은 어땠습니까? 출력을 해봤을 때 사진이 출력된 게 아니라 리스트 모양으로 이렇게 행렬이 출력이 됐었잖아요. 그렇게 픽셀 값들을 하나하나 숫자로 마킹을 해서 행렬로 출력을 해주는 게 행렬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학습 데이터 제작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 처리를 미리 해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리 해놓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거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떤 모델이요? 이미지를 잘 구분하는 모델을 만들어 줘야겠죠. 테스트를 했을 때 테스트 자료형을 넣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정답이 잘 나올 수 있게 해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 만드는 건 사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지금부터는 모델 자체는 똑같아요. 방법 자체는요.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TF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따라 쓰시면 됩니다. 이거 외워서 쓰나요? 외우면 좋겠지만 굳이 달달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 잘 찾아볼 수 있게 미리 정리만 잘 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드 수 입력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노드 수 입력해주고 액티베이션 함수, 활성 함수 입력해주고 렐루 함수 쓸 거예요. 렐루 함수. 렐루 함수가 뭔데요? 렐루 함수라는 것은 음수 부분을 지우고 어떻게 값을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활성 함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노드를 넘어갈 때 적용되는 함수가 활성 함수잖아요. 뭐 이에 관해서 자세히 다시 다뤄보겠지만 그 렐루라는 함수는 노드를 넘어갈 때 적용이 되는 연산되는 방식인 활성 함수의 일종으로 음수 부분을 모두 0으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렐루 함수는 음수 부분을 다 0으로 만들어줘요. 음수 부분을 다 0으로 만들어주는 함수고 왜 이렇게 0으로 만들어주냐면 실제로 우리가 아까 행렬 값에서도 봤고 이론에서도 봤지만 우리 그 사진을 행렬 숫자로 마킹을 할 때 색깔 값들은 0에서 255의 값들을 갖습니다. 그게 몇 차원이든지 간에 아무튼 하나의 값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갖게 돼요. 숫자들 각각은. 그럼 음수가 없잖아요. 256개의 값을 갖게 되는데 음수가 없는 뭐 이런 거를 unsigned 뭐 바이트 자료형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0에서 255의 값을 가져요. 부호가 아무튼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 양수 0 이상의 값을 갖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저 음수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의미를 갖는 함수구나. 뭐 자세한 내용은 요 수학 관련 내용을 좀 깊게 다룰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레이어에는 뭐 넣습니까? 인풋 쉐이프를 넣잖아요. 인풋 쉐이프 몇이에요? 인풋 쉐이프가 일단 무슨 뜻이에요? 사진의 크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결국 사진의 차원이 되겠죠. 차원 28 곱하기 28짜리 행렬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뭐 입력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이제 레이어를 또 쌓죠. 여러 개 이제 원하는 대로 레이어를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이제부터 마음대로 쌓으면 돼요. 이제부터 마음대로 쌓으면 되는데 뭐 노드 수도 입력해주고 노드 수 입력해서 액티베이션 이 컴마 찍어줘야겠죠? 액티베이션 함수 뭡니까? 액티베이션 함수 뭐 원하는 거 탄 h 뭐 이런 거 입력해 줄까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탄 h는 참고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들로 마킹을 해주는 함수예요. 두 번째 레이어부터는 사실 뭘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활성 함수에. 첫 번째로 일단 행렬을 받아왔을 때 이미 음수 부분을 없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레이어 스가 문법적으로 파이썬 요 문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뭐 레이어 스로 적어주고
그럼 노드 수 마지막 노드 수는 몇 개겠어요? 마지막 레이어를 작성을 할 때 노드 수는 몇 개겠어요? 10개가 될 것 같아요. 왜요? 카테고리가 10개니까 마지막 노드 수도 10개가 돼서 각각의 노드에 뭐 0에서 9까지 노드 0번에서 9번까지 노드라고 쳤을 때 이 노드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몇일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도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저번 시간에 합격 확률을 0에서 1 사이로 예측을 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마지막 결과 값들은 어떻게 해요? 결과 값들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이 0.1이고요. 두 번째는 0.2고요. 세 번째는 0.7, 0.6인 것 같고요. 다음 0.01일 수도 있고요.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10개 노드를 가져온 거고 실제로 이런 숫자가 10개가 딱 붙는 거겠죠. 그러면 뭐 2번, 인덱스 2번, 0, 1, 2니까 인덱스 2번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액티베이션 함수는 또 어떤 걸 적용하면 되냐면 소프트맥스를 적용하면 됩니다. 소프트맥스 이런 함수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0에서 1 사이의 값 시그모이드랑 비슷한데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최종적인 결과 값을 압축해주는 함수로서 비슷한데 얘는 시그모이드랑 차이점이 뭐냐면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는 양자 선택 그러니까 저번 시간처럼 합격하냐 안 합격하냐 0과 1 딱 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분류만 있을 경우에 OX 문제 같은 거에서 사용하는 활성 함수고요. 소프트맥스 함수는 이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때 사용하는 조금 더 일반화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역시 수학 내용에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 뭐 만약에 수학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수학 강의를 보셨다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아니라면 그냥 지금은 그냥 넘어가 주시고 양자택일 문제면 시그모이드 그게 아니면 소프트맥스 함수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을 하나 말하는 사이에 몰래 적었는데요. 이게 뭐예요? 플래튼이라는 신기하게 생긴 뭐 댄스 이때까지 댄스인데 댄스가 뭐 밀집 이런 의미잖아요. 누른다는 뜻이 압축한다는 뜻인데 플래튼은 뭐예요? 비슷해 보여요. 납작하게 만든다는 뜻인데 얘가 뭐냐면 사실은 차원을 축소한다는 뜻입니다. 차원을 축소한다는 뜻이에요. 차원 축소한다는 뜻입니다. 차원을 축소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2D, 뭐 3D 같은 입체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일자로, 1차원으로 1D로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압축을 해주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로 1차원으로 뭐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납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냐면 이제 뭐 만약에 얘가 그 2차원, 3차원 이런 자료는 사실 컴퓨터가 알아먹기가 힘드니까 픽셀 하나가 만약에 세 가지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하나의 값으로 만든다던가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내장된 기능이 있는 함수인 거예요. 뭐 1, 2, 3 이런 값을 가진 게 하나의 픽셀이었다면 얘를 뭐 2로 축소해 버린다던가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뭐 그런 의미로 한 차원을 딱 떨어뜨리는 1차원으로 딱 떨어뜨리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아무튼 간에 그거를 다시 컴파일을 해줘야겠죠. 모델 닷 컴파일을 해주고 모델 점 fit 해주면 최종적으로 모델이 완성이 되고 학습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 뭐 집어넣어줘요? 로스 함수, 손실 함수라는 걸 집어넣어주고 손실 함수가 뭐예요? 손실 함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료에 패턴이 있을 때 오차를 보여주는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차가 얼마나 많으냐 그 패턴 어떤 우리가 정형화된 패턴을 도출을 해냈을 때 우리가 예측하는 그 패턴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벗어나 있냐를 표현해주는 함수를 손실 함수, 로스 함수라고 로스 펑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걸 역시 수학 시간에 깊게 다뤄보도록 하고 이론 시간에 지금은 그런 함수구나 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따라 치시면 돼요. Sparse Categorical Cross
엔트로피 얘가 뭔데요? 얘도 뭔지 대충 일단 보자면 여러 카테고리로 나누는 그런 함수예요. 만약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뭐 이런 함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함수들은 이제 양자 선택 문제에서 여기가 시그모이드인 상태 뭐 그런 거에서 주로 쓰는 함수고,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함수를 이걸 쓴다. 뭐 그렇구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냥 쓰는 거예요. 따라치시고 쓰면 됩니다. 메모를 해두시고 이런 여러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쓸 때는 요 손실함수를 쓰고, 옵티마이저는 보통 아담이라는 걸 가장 많이 씁니다. 저번에도 이런 걸 썼었죠. 뭐 최적화 함수인데 그렇구나 아담이구나. 최적화 함수는 뭐예요? 뭔가 말 그대로 최적화해주는 거죠. 손실을 최소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장된 기능을 가진 함수구나. 그리고 매트릭스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이라고 했죠. 근데 적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정확도를 우리가 횟수마다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모델.fit 해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학습을 시키는 트레인 데이터,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에서의 정답 데이터, 그리고 몇 번 학습을 시키는지 에폭스를 설정을 해줍니다. 우린 5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5를 해주면 이렇게 알아서 잘 학습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켜주시면 저번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코드는 여기까지가 다예요. 코드 내용도 이게 답니다. 별로 길지 않죠. 코드도 짧고 내용도 뭐 이론적인 베이스만 있다면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잘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진짜 이 코드로 구현하는 건 별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코드 별로 없잖아요. 이거 그냥 따라 치면 되는 겁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근데 복사 붙여넣기만 할 거면 사실 쓰는 의미가 없고, 혼자서 새로운 자료로 해봐라 했을 때 절대로 따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그런 걸 혼자 할 수 있고, 조금 더 이런 이제 코드들을 개선을 하고, 이걸 활용을 잘 하고, 또 그 이면의 어떤 메커니즘 같은 걸 파악을 해가지고 좀 더 심화된 뭐 응용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결국에는요 뭘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원리나 아니면 그 원래 이론 시간에 했던 그런 원리들이요. 단순히 코드만 딱 똑같이 구현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혼자서 뭐 해보라면 절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암튼 그렇고요.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선상으로 실제로 우리가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쓰는 고마운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메소드 함수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리 함수입니다. 모델의 서머리, 모델의 요약본,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시켜주는 함수예요. 해보면 모델 서머리를 뭔가 제가 아이고 여기서 오타가 났네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보면 잘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모델의 우리 요약본입니다. 사실 요 내용이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위에 말들은 별로 쓸모없는 내용이니까 다 필요 없고 무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모델 시퀀셜, 우리가 만들었던 모델의 어떤 요약본 개요입니다. 모델을 봤을 때 첫 번째 레이어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128개 노드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아웃풋으로 뭐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 28개 값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28개, 128개를 집어넣고 28개 값이 튀어나온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노드 수를 그냥 128개 똑같이 맞춰줬고, 집어넣은 게 이제 28개 곱하기 28개, 28행 곱하기 28열짜리 행렬 값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인풋이 28 곱하기 28 행렬이기 때문에 그걸 압축을 한번 해준 거예요. 댄스가 한번 압축해주는 거라 했죠. 그런 식으로 그 행과 열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한 값으로 압축을 시켜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값으로 압축을 시켜서 뭐 선형화 시켰
줄었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데 뭐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플래튼을 한번 했을 때 뭡니까? 뭐예요 얘는? 좀 이상해졌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 차원이 줄었잖아요. 이런 숫자들 같은 뭐 이런 값들은 다 의미가 있기는 한데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떤 내부적인 과정을 잘 거쳤구나 정도고요. 3584라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자료에서 3개짜리가 2개짜리로 줄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위에 댄스면 뭔가 3개가 있었는데 요즘 2개로 줄었죠. 이 2개는 뭐예요? 한 차원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한 차원을 또 줄인 겁니다. 1차원으로 완전히 딱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2차원짜리를 쉽게 말해서 1차원으로 만든 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레이어는 딱 10개 노드만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드 수가 3584개란 뜻입니다. 노드 수가 그렇게 나왔다. 마지막 건 노드 수 10개로 최종적으로 도출을 했다. 그게 끝이에요. 끝입니다. 너는 뭡니까? 넌? 그럼 마지막에 첫 번째 항으로 다 붙어있는 너는 뭐예요? 모르는 거죠. 넌이라는 값은 뭐라고 했어요? 정의되지 않은 값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없는 값이라고 했죠. 정의되지 않은 거랑 조금 다른 없는 값이라고 했는데 없는 값이라는 게 뭡니까?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른다는 거? 몰라요. 정의는 돼 있는데 몰라요. 왜 몰라요? 실제로 들어가는 학습 데이터의 개수 따라 달라지니까 모델만 딱 요약을 했을 때는 총 몇 개를 넣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뜻입니다. 넣는 거 따라 달라질 겁니다 하면서 자리를 하나 마련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가 트레인 데이터를 얼마나 넣을지 모르니까 마지막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차원 하나를 마련을 해 놓을게. 근데 지금 인식된 값으로는 노드 수가 이렇게 있고 그 노드 수 각각에 이렇게 개수의 어떤 항을 가진 뭐 행렬, 뭐 숫자 값들이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어떤 자료가 들어왔어.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말이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노드수 128개 각각에 한 번 압축된 28 곱하기 28짜리 행렬이 들어왔고 그게 총 자료 개수, 트레인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는 네가 던지는 숫자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 일단 차원 자리만 비워둘게. 한 축을 비워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넣고 싶은 개수만큼 넣어라 하는 거죠. 그 다음 층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층에서는 한 차원을 또 압축을 했죠. 그게 플래튼 레이어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야 되니까? 10개만 딱 튀어나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요. 하나의 값으로 10개 항이 딱 되는 뭐 리스트, 행렬 이런 게 딱 튀어나와야 되니까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방금 말한 모델 서머리를 이해했다면 이론과 요 코드 내용까지 다 종합적으로 잘 이해를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거 지우고 모델 서머리 확인하고 말고가는 엑시트 지운 다음에 마지막 요 컴파일하고 핏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그 결과로 모델이 하나 뿅 튀어나올 겁니다. 결과물로 모델이 뿅 튀어나올 거라서 학습을 시켜볼게요. 학습을 한번 시켜보면 학습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학습이 되고 있는데 뭐 79%, 81%, 그 다음은 82%. 로스 함수의 값은 쉽게 말해서 오차라고 보면 되는데 오차가 조금 큰 것 같죠. 아직 오차가 좀 큰 것 같고 횟수가 적어서 그런지 정확도도 83%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는 한 90%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막 98, 99%뭐 이렇게 돼가지고 오버피팅 현상이 나타나면 또 좋진 않겠지만 90%는 좀 넘어가줘야 좀 신뢰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80% 초반, 중반 뭐 이런 값들로는 조금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포크 수를 늘려도 되겠지만 실제로 본질적으로 이 모델에는 사실 어느 정도의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면요, 플래튼 한번 하는 요거는 사실 손실이 너무 많아요.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댄스 레이어와 플래튼 레이어를 적용을 할 때는요 손실이 너무 커요. 댄스 레이어와 플래튼 레이어 둘 다 뭐 하는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차원을 하나씩 축소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차원을 줄이는 개념을 갖고 압축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 어떤 레이어들로는 원래 자료의 어떤 특성 같은 게 완벽하게 반영이 되지 않겠죠. 뭔가 손실이 생길 겁니다. 그럼 그 손실을 이제 메꿔야 하는 게 사실 핵심이 되겠죠. 그런 게 이제 AI 연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AI 머신러닝 개발자들, 뭐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이 목표하는 게 다 그런 걸 개선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코드 자체 구현하는 거는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좋겠으나 본질적으로 뭔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거에 딱 맞게 뭔가 만들려면 그런 걸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남들이 해놓은 걸 따라 보면서도 그런 걸 고민을 하면서 뭐 단순하게는 레이어 하나 어떤 식으로 더 쌓아볼까? 좀 더 깊게 보자면 어떤 모델을 조금 변형을 해야 될까? 활성 함수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좋은 게 없을까? 아니면은 레이어가 이런 덴스랑 플래튼 말고 다른 레이어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 생각하면 이제 오늘 내용은 끝이에요. 끝인데 끝인데 숙제가 있습니다. 역시 숙제가 있어요. 숙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뭐냐면요. 숙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 알겠는데 오차가 많이 나고 정확도가 우리가 원하는 성능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힌트. 덴스랑 플래튼 레이어는 차원을 축소하고 압축하니까 자료 손실이 납니다. 정보에 손실이 있어요. 그죠? 실제로 손실이 꽤 큽니다. 그죠? 차원을 하나 축소하는 건 손실이 매우 커져요. 특히 복잡한 자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정보의 손실이 매우 커져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레이어를 쓸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적용을 하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을지. 단순히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압축을 할 때 이미지를 압축을 하는 원리가요. 이미지 압축을 하는 원리가 이제 그냥 막 줄입니다. 막 눌러요. 쉽게 말해서 막 눌러서 없앱니다. 픽셀을 깨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픽셀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눌러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이런 식이에요. 삭제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숫자들을 있는 숫자를 갖다가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워버려요. 원래 있던 데이터의 값을 있는 데이터의 값을 지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지우는 요령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평균 값을 써볼 수도 있고 평균 값을 대신에 뭐 어떤 대표 값을 뭐 최빈값 이런 걸 써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항상 숫자로 다 치환해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이미지든 뭐든 간에 일단 다 숫자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픽셀 값에 어떤 숫자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숫자 중에서 아무거나 막 지워버리고 아무거나 남겨버리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손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값을 지울 것과 남겨둘 것 또는 뽑아낼 것들에 대한 어떤 결정적으로 결국 뭘 뽑아서 남겨둬야 할까? 즉 대표값의 문제가 되겠죠. 대표값의 문제가 될 겁니다. 대표값을 어떤 방식으로 뽑을 수 있을까? 이게 숙제예요. 이걸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델을 설계를 할 때 결함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모델을 설계를 할 때 숫자들을 막 지우는 게 아니라 막 지우고 맘대로 막 축소해버리고 한 차원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빼는 게 아니라 기준을 좀 정해가지고 특정한 값을 뽑아가지고 모은다거나 뭐 특정한 값들을 지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모델을 개선해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을 한번 고민을 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숙제예요, 숙제. 이건 사실 뭐 기본적으로 코드랑 상관없는 내용이죠, 사실.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을 때 마음대로 축소하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이제 손실이 생기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축소를 해야 가장 원래 자료의 성격, 특성을 잘 남겨둘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숙제예요, 이번에. 네, 그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